네, 잘 쉬었습니까? 다 들어오십시오. 공부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가 58페이지, 58페이지 책 교재 보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음, 자, 58페이지 갑신입니다. 오늘 사례 봤잖아요, 갑신. 자, 갑신은, 갑목은 이 큰 바위 위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12운송을 봤을 때 나무가 밑에 큰 바위이기 때문에 도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끼가 저 나무를 친다. 절을 한다. 절. 그래서 절지다. 12운송으로 나무가 갑목이 신금 위에 있으니까 절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는 나무다. 큰 도끼를 맞은 나무다. 도끼를 아랫부분을 맞은 거지요. 음. 자, 근데 신금은 지장한 속에 무임경이 있어요. 그 무자는 그 인사에 관련된 거는 빼버린다 그러잖아요. 빼버리고 어 방향이나 등등 이런 거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인사에 관련된 것, 특히 사람과 마음과 관련된 거는 무토를 빼버리고 임경만 가져다 있어요. 임경은 임은 30%, 경금은 70%예요. 그래서 3대 7로 임은 30% 정도 있습니다. 자, 신금 안에. 근데 이 임은 간목이 돼가지고는 수생목하니까 식신이 임목 자체는 경금이 대입을 하면은 경금생수하니까 식신적인 차를 가지고 있어요. 식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임은 간목에 대해서는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적 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식신으로 편인을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식신은 영구공리하잖아요. 영구공리를 하는데 편인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부분에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신을 가지고 특수 분야에 내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비견적 편견이라는 것은 이 경금은 경금에 대입하면 역시 비견이잖아요. 그런데 간목에 비하면 편간이거든. 그건 무슨 소리냐? 말뚝에 메인 가축과 같다. 어. 말뚝에 메인 개가 딱. 그러니까 임 때문에 생존 가능합니다. 임이 있어서 생존 가능하다. 그래서 마치 권투 선수가 사각 링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참 잘해요. 신금이 뭐예요? 원숭이잖아, 원숭이. 그 제조를 엄청 잘 부리는 거야. 잘 부리고 안에서 막 그냥 권투 잘하고 축구 선수도 잘해. 갑시일조가 축구도 잘하고 또 권투도 잘 때린다. 예, 또링 안에서는 아주 그냥 잘하거든요. 예, 잘 생존이 가능한 이유는 신금 속에 뭐 있다고? 인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십성 분석을 해보면 인수는 식신으로 편인을 삼고 식신으로 직간을 삼았다. 예, 편인은 직간이거든. 직간력이다. 실제는 테두리 안에, 테두리 안에서 궁리하고 연구하는 데를 끝내준다. 뭐예요? 생존하기 위한 공이라는 거예요. 건축스러워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갑신일조는 직장 생활 하게 되면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대단한 인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렇게 알고 요때 병화란 거는 뭐 여기 아마 그 전에 있는 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병화 잘못 들어갔고 경금 자 오늘 저장하고 경금 비견이고 여기서는 평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체적인 제한을 말한다. 갑신은 간목이 신금에서 활동성의 제한을 말한다. 그렇죠.
간목은 신금이에서 신금이라는 것은 말뚝이도 말뚝. 말뚝에 간목이 뺑뺑뺑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간에서 활동을 제한을 받고 움직이는 간목이다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갑진과 갑진을 비교를 하면은 아까 다행히 우리 갑진하고 갑진 두 개를 우리 봤잖아요. 갑진은 활동 영역이 엄청 넓습니다. 왜? 진토기 때문에. 진토는 내가 말뚝을 박으면 돼요. 갑목이 그 땅에 탁 뽑으면 그 안에서 그냥 나무 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갑신은 신금 때문에 영향을 제한을 받는다. 다람쥐 쳇바퀴 돌도 한다. 직장 생활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성격은 갑신주 성격은 갑목이나 신금이나 다 침이 다르다. 침. 그래서 굉장하게 에, 성격이 좀 무도하다.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면서 상대를 말할 때 그냥 침 꽂듯이 그냥 함부로 말해버린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도 갑신일교는 부부 사이 좋지가 않다. 말을 함부로 하니까. 간목은 본래 속성이 편재다. 그리고 신금은 지장 속에 임수와 경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는 속성이 공리하고 적용은 편인이기 때문에 경금 속에 있는 속성은 주체와 적용이 평간이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고 공리가 있으나 평간기질로 다른 사람을 복종하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복종을 하고 자신도 복종을 잘한다. 평간의 우리 의미가 뭐냐면 나도 복종할 테니까 니도 복종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스트레스 항상 밑에 바위가 밑에 있으니까 항상 내 마음은 불편해. 을류나 갑신은 바늘 방석에 앉아봤다. 그래도 을류보다는 을류보다는 갑이 좀 낫다. 왜? 신금속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이거야. 그래서 평강기질로 있고 다른 사람을 복종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상 불안한 마음,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중재자, 평간, 구본유행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자, 평간은 구본유행인데 구본유행이 뭐야? 이 의지형이라고 그래요. 의지형. 의지형인데 생존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생존. 그런데 그것은 이 울타리 안에 바깥이 아니고 울타리 안에 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평화를 굉장히 추구를 하는 겁니다. 잘 지내려고 하는 싸움을 막고 하는 겁니다. 근데 8번은 뭐예요? 울타리 속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잖아요. 그게 큰 차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은 뭐냐? 1번은 정제인데 1번 정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나의 어떤 의지를 그 표명하는 겁니다. 중개자 평간 구분 유형의 장단점. 자, 어, 평간을 보면 갑신이 조금 전에 말한 갑신이 있고, 을목은 을류가 있고, 무인, 기묘, 임진, 임술, 개축, 기미 전부 다 몇 개일까요? 8개지요. 8개. 정화는 4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간은 8개가 나온다. 평간의 장점은 포용하고 수용하며 안정적이면 조직 내 갈등이나 긴장을 피하고 다른 사람 기분을 잘 알아 편견 없고 좋은 관계와 중재를 잘한다. 그러니까 자아 혁신을 위해서 성취자 유형인 3번 상관 방향으로 나가면 좋다. 이게 3번 그러니까 평관은 3번 유형으로 나가라. 유형이 3번 상관 유형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간 색깔 할까? 빨간 색깔 하겠습니다. 자, 369 오늘 교는 369, 369가 3은
상간. 상간은 무슨 방에 나가야 된다? 6번이니까 6번은 정관이죠. 그러니까 정관방에 나가고 정관은 평간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고 평간은 다시 무슨 방향? 아까 말한 대로 3번 상관이 좋겠다. 369로 계속 나가는 게 이렇게 갑니다. 가는 방향이 좋은 방법이고 거꾸로 가면 나쁜 방향이죠. 3, 9, 6 이렇게 가면 나쁜 방향입니다. 자, 다음 점은 게으르고 외고집이다. 평화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고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나쁜 일을 툭툭 은폐하고 조직 보호에 골몰한다. 꼭 우리나라 뭐 누구도 같네.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검찰들이 하는 일들이 나쁜 일을 툭툭 은폐하고 조직을 보호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평간의 속성. 평간의 속성이 군인, 경찰, 또 검찰 등등 이런 사람들이 평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 아까 말한 대로 법조계 중에서도 무관, 군인, 경찰, 또 검찰, 뭐 교도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평강과 관련되는 것들이다. 나쁜 일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망각에 빠져서 심하면은 상간 6번의 부정형, 상간 정간 6번, 경간 6번의 부정형. 정간이 원래 보면 아주 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부정적 유형으로 가면은 자기 방어를 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자기 확신의 부족이라든지 의심형으로 나가시킵니다. 예, 갑신이 이런 평간이 잘못되면은 정간의 6번 방향, 부정적인 유형인 방어적 회의적, 자기 확신 부족, 의심형 이런 쪽으로 나가기가 쉽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적성은 역시 평간한 직장인입니다. 자기 규칙 틀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죠. 갑신은 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편인인 임의가 작동함으로 안정감이 있고 조직 내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조직 내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인다. 자, 권투 선수, 축구 선수 등이 굉장히 유력하다. 예. 그링 속에서, 정해진 틀 속에서는 잘 싸운다. 행운은 타양살이하고 이사 출장이 잦다. 예,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갑목은 원래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데, 용도삼이다. 시구력이 적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버린다. 갑목은. 예, 그럼 이렇게 추진력이 발휘를 못해서 용도삼이가 됩니다. 갑목은 처음으로 하늘의 마음을 여는 기운이고, 신금은 마음을 연결게 하는 기운이다. 맞네요. 갑목은 시작이다, 시작. 시작이니까 막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신금은 마음을 연결게 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갑신 일생은 변화와 계획을 좋아한다. 그래서 갑신 일생은 뭐라고요? 변화와 계획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옛날 역사 시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 모르겠는데, 갑신정변에서 갑신정변. 가보경장 다음에 갑신정변이 나와요. 가보경장 다음에 갑신정변. 그것은 구한말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쨌든 갑신정변은 그야말로 갑신정변이 새로운 정변의 계획을 한 거지요. 그 재능이 무궁무진하다. 갑신정변이 궁금하면 로봇에다가 갑신정변 쳐보세요. 알려줘요. 요새 챗 로봇을 그거 보면 AI 보면 다 알려줘요. 마음과 행동, 재주가 많으나 뿌리가 약해 실패가 많고 실속이 많아. 이 말은 뭐냐면 밑에가 금이잖아. 그래서 재주는 많지만은 뿌리가 약해서 실패가 많고 실속도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를 쭉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끝맺음이 부족하단 말 나오죠. 끝맺음이 인내심이 부족하고 끝맺음이 부족해서 흐지부지하다. 그래서 인내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자, 행운은 부부가 다 서로상이죠. 갑신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그걸 하잖아요. 예명은 자존심이 강해 굽히기를 싫어하고 어,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갑신이면 여자가 자기를 막 극하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그걸로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이 굉장하게 폭력적인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하고. 제살도 갑목도 현침, 신금도 현침이라서 현침살에 성격이 예리무도하고 할인업을 해라. 남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할인업은 의학업, 기술업, 침술, 역술가, 역술가도 뭐 운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줌으로써 사람 살리는 일이죠. 바로 녹을 판다. 녹을 파는 게 뭐예요? 밥그릇을 엎어보는 거지. 빈천을 뜻한다. 파자 역시 빈천 파사를 뜻하고 평두는 혼담을 하는데 말썽이 많아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직자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자, 개운을 위한 재운. 이분의 개운은 뭐가 좋겠어요? 한마디로 어, 갑신일주는 인내심을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참고 견디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특히 부부관계 갈등을 굉장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되죠.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직업은 조교, 예술, 교육, 법관도 나오네요. 법관 하면은 전부 다 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 보면 경찰 또 군인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의학, 직장생활, 사업은 직장생활 좋은데 사업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갑신은 사업하지 마라. 직업 그래서 할인업인데 의학, 기술업, 침술력술과 종교가 더 좋다. 갑신이 현침살이기 때문에 그 의학업이 좋아요. 외과 의사 또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한의사도 침투를 하는 한의사, 침투가 이런 것도 편두통, 피토의 합이 없을 때 편두통이 있고 간담, 디스크, 신경통, 호흡기 등의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갑술은 12운성으로 양지에 있다. 한마디로 이거 표현하면 민둥산에 땅에 밋밋한 풀도 없는 민둥산에 고목이 이렇게 있는 경향이다. 갑술은 민둥산에 고목이 있는 경향이다. 자, 시장간 갑목은 우리가 잘 아는 편제지요. 움직이는 긍정적 주체로서의 경금이 되었을 때 술도는 시장간 속에 정신무가 있습니다. 정은 정관, 신은 급제, 무는 편인, 뭐에 대입했을 때? 경금에 대입했을 때. 그러나 여기서는 간목에서는 정화는 상관에 해당하고 신금은 정관에 해당하고 무토는 편제에 해당한다. 고로 정화는 정관적 상관, 신금은 급제적 정관, 무토는 편인적 편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관적 상관이란 말이 뭐냐? 가보와 유사해요, 가보. 가보. 아주 가보는 그 오화가 정관이지요. 그래서 정관은 뭡니까? 정화가 정관이죠. 굉장하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합리화시킨다면 합리화시키면서 이 오화가 이 정화가 상관에 가잖아요. 그럼 말 잘하겠죠.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뭐가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못 이겨, 다른 사람들이. 신금은 급계적 정관이다. 남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들어야 하는 압박감이 20%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앞에서 말하는 이 신금은 급제적 정관이에요. 신금이 원래 급제잖아. 정관아, 남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들어줘야 돼. 압박감이 20%다. 무토는 편인적 변제라서 뭔가 남의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듣는 것이 20%이나 결국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많고 자기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더욱 강하게 주장한다. 이게 바로 갑수는 한마디로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갑수. 자, 갑진은 옥토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한데 갑수는 옥토가 아니냐. 빼싹 말라는 거야. 그래서 고사목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자, 여러분들 갑술과 갑진은 누가 스트레스가 많다? 이제 답을 알겠죠? 갑술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다. 만약에 사주에 있으면서 오주나 사주에 갑술과 갑진이 서로 맞붙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주에서 우리가 갑술과 갑진이 같은 그 오주 내에 있으면은 소속 문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 갑진이고 한 사람이 갑술이다. 그럼 뭐예요? 누가 이기냐요? 누가? 당연히 갑진이 이기죠. 그때 비교할 때 뭘 한다? 오주에서 비교할 때 선거나 요즘같이 선거하는 거거나 또는 소송 이럴 때 양자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간여지동 이 글자를 보고 글자의 세기를 정하는 어, 간지 독립 분석이라고 합니다. 갑술과 갑진을 따로따로 놓고 분석하는 방법을 간지 정강과 지지지요. 간지 독립 분석이라 한다. 간지 독립 분석했을 때 갑진과 갑술이 누가 세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요? 갑진이 세잖아요. 갑인은 약합니다. 만약에 갑인과 갑자를 놓고 누가 세냐 물으면 갑인이 세잖아요. 왜? 목이 엄청 튼튼하잖아요. 갑자 안에 자는 물이 조금 작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할 때 간지 독립 분석이란다. 간지 독립 분석은 뭐 할 때 사용한다? 오주를, 오주를 가지고 요즘 같이 이제 누가 요새 대통령이 유리할까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뭘 해요? 간지 독립 분석을 해서 그런 걸 맞춘다. 어제 봤더니 어떤 분이 오주에다가 올해와 스님 제가 오주를 풀었는데요. 그 김문수하고 그 무슨 덕 한독수입니까? 그 사람이 뭐 오치락교치하는데 도대체 누가 될 줄 몰라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막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에, 상태의 오죽 깨달았던 오늘 아까 내가 봤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그런 걸 챙기면 막 걔한테 막 먼저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진중하게 잘 분석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세요. 자, 그럴 때 비관이 또 앞뒤가 값을 비교를 보면 알겠죠? 값술은 외부적으로 고사목이야. 어, 튼튼한 나무가 아니야. 땅이 너무 바짝 말랐어. 어, 그리고 술토 속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깔아 먹어.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죽기 살기로 아픈 거지. 그리고 정신목이기 때문에 신은 정관이고 정화는 상관이거든요. 그 지장간성에 정신목과 동시에 신정목가 있단 말, 신정목이 있단 말은 상관, 정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상관이 관을 겸하고 있는데, 상관이 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상관, 겸관, 겸자가 아닌 겸관이 건관, 건자, 볼견자예요. 겸자. 본남, 상관이 관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드냐. 상관이 관을 바라보면 상관은 관을 끔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주잖아요. 술은 감지 중에서 가장 불안무성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알았지요? 감지 중에서 육직, 육직 감지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고 변화무쌍한 글자가 뭔가? 갑, 갑술. 갑술이 사주에 있으면
굉장히 그 만약에 오주를 봤을 때도 그날 갑술주의 오주를 물어봤다. 엄청나게 복잡한 사람이 마음 복잡한 사람. 상관경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술자가 있으면은 갈등, 스트레스가 있다. 이거 꼭 알아놨어요. 또 하나 술자 말고 뭐가 있어요? 사화. 자, 참고로는 이건 공부한 김 다음 사화 나올 때 얘기했다면 사화. 사화는 시장관 속에 경금하고 병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과 병화가 있으니까 경이 병을 서로가 어? 금과 화가 서로 그냥 얼마나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 중에 사두조직에 술토하고 사화가 있으면 그 사람 성격이 매우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걸 뜻합니다. 예. 오늘은 한 개 먼저 배운 게 술토로 배웠지요. 예, 술토. 아, 사화도 만만찮다. 올해 그래서 을사년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연초에 금년 구분에 대해서 살짝 여러분들의 살짝 힌트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스님의 생각을 빨리 읽은 사람은 올해 그래서 참 시끄럽겠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라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을사운이잖아요. 을사년. 을사년이 무슨 년이냐? 밑에가 상간운이잖아. 상간년. 상간이잖아. 근데 사화가 됐다고 평안하다고 아니에요.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잖아요. 경금하고 병화가. 그래서 올해 얼치락 뒤치락 얼치락저락 막 하는 해라. 얼도 꼬부러졌잖아. 사과도 꼬부러졌잖아. 꼬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하겠어. 그게 뭐 올해가 뭐든지 그런다 이거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정치가 지금 뭐 그냥 한국 정치 하는 걸 지금 드라마로 써놓으면 정말로 뭐 재밌는 그 소설 재밌는 뭐 그거보다 더 심해. 탄핵을 한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질 않나. 뭐, 하여튼, 핵의 망치가 네 다일라고 있어, 지금. 마지막에는, 여러분, 한독수하고, 봤지요, 그게. 한독수하고, 뭐, 그, 그러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규칙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참으로 참 삼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떴다는 게 바로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을사가 그런 운이라니까 결론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자, 을 속에 을목하고 병화 속에 경건이 있어요. 그래서 을경이 서로가 합을 하잖아요. 그럼 합을 하게 되면 을경 합을 하는 거를 화가 가만히 또 놓아두지 않잖아요. 금을 막 녹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석이 예, 자 그런 것을 변혁을 뜻하기도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쉽게 말하면 을사는 어떤 해냐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미래로 나아가려고 해요.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보하고 보수가 싸우는 해요. 알겠어요 이제? 진보와 보수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진보는 앞으로 막 나아가려 하는데 보수는 자꾸 뒤로 돌아가려 하잖아. 그래서 그게 첨예하게 되는 해가 을사년이니까. 그래서 을사사화 예전에 조선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색당파하면서 을사사화가 유명한 사화가 있어 그때 수많은 선비들이 죽었어요. 감옥 갇히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거기서 승리하는 자가 이 다 잡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떤 뭐, 지나치는 정치에 대한 얘기는 재미없고, 일단은 갑술로 태어난 사람은 신사가 복잡하다. 갑이 늘 스스로 움직여가는 것이 옳다, 그러다. 는 정관이라는 생각이 감목 속에 뭐가 들어서요? 신금이 들었다. 신금은 정관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남에게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자기 페이스 편제잖아요. 편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복잡한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저 갑술이니까 속에 뭐가 들었어요? 다른 생각을 해야 나는 합리적이 하면서도 그러면서 나는 내대로 내 길을 가야 되겠어. 갑술은 남이 보는 것보다 훨씬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네, 갑술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지정한 속에 신금이 있어서 더욱 심하다. 20%에 해당하는 신금이 감목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신금은 흑체로서 저장하는 흑체로 정관으로 스스로 자기 관리표를 만들어 모든 것을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고 스트레스가 된다. 자기 스스로가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기 따르려고 하는데 안 따라가니까 외롭다. 갑신은 타에 의해 확실한 테두리가 딱 있다. 갑신은 남한테 테두리를 딱 정해놔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재주의, 갑술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갑술은 민주주의, 갑실은 독재주의. 예. 자유로운 상태에 처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 갑술은 사실은 민주주의가 더 살기 어려워요. 오히려 갑실은 그냥 틀을 딱딱 정해져 놓으면 막 그대로 막 그냥 살아가면 되잖아. 서민들은 틀 속에 딱 가다가지고 이것만 하면 돈 받아 하고 월급 주고 받으면 그게 좋아.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갑술처럼 살아야 좋겠죠. 이렇게. 하지만 갑술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 대신에. 자, 갑술은 갑오, 정화를 갖고 있고, 갑신은, 예? 갑술은 갑오, 갑신, 갑진을 모두 합한 것 같다. 갑진은 무토니까, 갑진. 그렇네. 갑오는 오화가 있으니까 상관. 갑술은 갑신이 신금이 있으니까 또 갑시가. 그렇게 갑술은 갑오도 되고, 정관도 되고, 저 상관도 되고, 갑신 평관도 되고, 어? 또 갑진도 되고, 세 개를 다 합친한 것만큼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사고로 가진, 예. 그러니까 기본 성격, 자립심이 강하고 만인을 지하고 독선적이고 직선적이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놓고 나머지는 자세하게 하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천과 7번 유형은 7번 유형이고 7번 유형의 장단점은 앞에 갑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고 어, 장점은 활동적이며 개방적인 외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다재다능하다. 다재다능하고 자발적이다. 삶을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참 좋네요. 긍정적인 좋은 장점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닌다. 자기 혁신을 위한 길, 지나친 절제보다 탐닉하지 않도록 사색과 의형으로 나가야 한다. 너무 탐닉하지 말아요. 탐닉하지 말고 너무 탐닉하면 안 되죠. 편제가 너무 탐닉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인 쪽으로 나가라. 편제는 탐닉 너무 하지 말고 정인 쪽으로 정인은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쪽으로 나가. 단점은 충동적이고 즐거운 곳에 너무 탐닉을 한다. 사치하고 그런 거예요. 사치하기도 하고 뜻 대대로 되라고 자기 하고 용두삼이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고 참을성 부족하고 쾌락주의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정인 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신경적으로 어, 자기의 엄청나게 치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지나치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나쁘다. 탐닉에서 그런 쪽으로 나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나가라? 정인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지나친 신경적적 일본 정의 유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 요건 우리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리 보고. 자, 행운은 신약 사주에서는 술을 좋아하고 당연하죠. 신약 사주면 갑술은 술을 좋아하겠지. 술을 좋아하고. 행운에 따라서는 금도 좋다. 뭐 하면 신약에서 관인 상승하면 금이 있으면 좋잖아요. 금생수. 되고 신강 사주에서는 대체로 화토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상이고. 가을 나무는 활기가 없습니다. 홀로 우뚝 선, 내 혼자 울뚝 선 지도자 상이에요. 가을 나무는 활기가 없다. 인기는 없겠다, 그죠? 어. 마음과 행운. 성실하게 할 일을 하는 하나, 타인을 잘, 타인을 원망을, 타인 원망을, 타인을 원망을, 타인 원망을, 타인 원망을 잘한다. 성실하게 할 일을 하나, 자기 할 일을 하지만, 뭐 잘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 별로 좋은 건 아니네요. 이런. 그래서 까칠하고 나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자, 마음과 행운, 여자는 여장부로서 남자를 어떻게 한다. 과장을 잘한다. 그래서 갑술 경우에도 남자는 여색을 꿈꾸고 절제하지 않으면 망신만 당한다. 불로초도 행제수도 꿈꾸며 현재니까 허망한 일이다. 여자도 행제수에 집착하며 계속 도박에 빠진다면 참 큰일이겠죠. 자, 제살은 갑진, 갑술은 다 술토를 깔고 앉았으면 다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화개살은 어떻다고? 어, 내용이, 화개살 내용은 문학, 예술, 종교 특성이 있고 고독한 경향이 있다. 화개의 특징입니다, 화개. 마지막 화개는 꽃을 죽기 전에 그냥 무덤에 덮는 거야. 무덤으로 묻기 전에 꽃으로 장식에 덮는 게 화개야. 꽃을 덮는 거야. 자, 현침사, 간목이 현침살이잖아요. 정인이 있어요. 나보다 많은 배우자를 만나고 예술가 학문에 나가서 정인살을 그래요. 정인살. 가짜, 목을 파는 것. 일자공망, 가정공파, 일자공망이라는 게 부부금슬이 좋지 못하다. 예. 그래서 갑술일주에 어, 남자도 마찬가지. 특히 여자가 갑술일주가 있는 분으로 보면 남자의 물을 못 받아 따뜻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이혼을 하거나 홀로 살거나 하는 수가 많더라. 갑술이 술도 땅이 뭐라고? 남북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사이가 좋지 못해. 별거나 이별하는 수가 많단 말이야. 뭐가? 갑술일주가. 공장, 진짜 상해, 타박상, 매 맞는 살로서 공장살이 있고 평도는 혼남의 말씀이 됩니다. 개운을 위한 독단, 개운을 지은 독단으로 하기 쉬우니 신앙 등 마음 수양이 필요하다. 너무 감목이 내가 너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개운을 위한 재언을 이런 처음에 이걸 쓸 때, 스님 쓸 때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써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걸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어, 비록 이해심도 많고 인정도 있어서 의롭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은, 이때 지나치게 되면 이를 덤벙거리에서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할 때, 이 편대가 또 그런 분석이 있어요. 특히 부부관계나 자신관계에 불쑥불쑥 상처받는 일을 말했어. 왜? 감목이 밑에 술통이니까 꽉 치잖아요, 이렇게. 치는 게 사정 안 봐주고 막 치는 거예요. 갑치는 경우에는 감목이 이렇게 칠 때 감목 속에
저 진토 속에 뭐가 들어 수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칠라 하다가도 들어줘. 이렇게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인성이 있으니까. 근데 술토는 인성이 없잖아. 그래서 막 하고 몽둥이 치듯이 팍 때려 꼽았고. 그러고 뭐 밑에 있는 보석 같은 이런 것들 못이 타이사가 못이 막 나무로 꼭 꼬집버리지. 그게 상처가 나잖아. 그리고 봉양탈이라는 거예요. 우대를 맞는 사람. 그게 또 기분 나빠가지고 확, 또 버리고. 그럼 정화가 돼가지고 신정문에 정화가 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또 휘두를 보고 그 바람에 이제 꼭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갑술이 안 좋죠. 갑질은 괜찮아요. 갑질은 그래도 괜찮은데 갑술은 좀 안 좋고. 어쨌든 사두 지중에 술토와 사화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많다. 부부 관계, 무슨 관계 스트레스가 많다. 특히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 불쑥불쑥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불쑥불쑥한다. 왜? 술도 속에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는 말을 막 하잖아. 함부로 하잖아요. 함부로 하는 성질이 들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툭툭 해가지고 뒷감당도 못하는 말을 해가지고 어? 부부 관계 말을 갖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서로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술보다도 갑진보다도 갑술이 훨씬 더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고 갑진과 갑술이 누가 더 세? 갑진이 훨씬 세다. 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 사주나 이렇게 겨루면은 갑진이 이길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보고 다음에 뭐 할 때, 감지 독립 분석할 때 꼭,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갑자, 갑인, 갑진, 갑오, 오늘 갑신, 갑술 6글자. 이렇게 이제 항상, 에, 천간 대비 밑에 글자 6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총 60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감 곱하기 6개 하면 60감. 60갑자를 말하자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하면서 나간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당연히 을이 나가겠죠. 을 맨 처음에 나오는 첫째가 을축.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에 을사. 그 다음에 을미, 을해. 뭐 빠졌나 뭐 빠져갔었는데 을축, 을묘, 을사. 또 뭐예요? 을류, 을묘, 을사 다음 뭐? 유, 을류가 빠졌고. 을류 또 그 다음에 을해, 을류 다음에 을미 다음에 을류가. 을해. 마지막에는 을해가 되죠. 이렇게 6글자가 나온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부탁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을 관련된 사람들도 오늘 이제 갑술 우리가 이제 사례가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갑술 사례가 하나 해주시면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을축하고 그다음에 을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을축과 을묘에 대한 이 사례가 있으면은 뭐 그냥 하나 보내주십시오. 보내가지고 그 책에 이제 생년월일 시하고 그다음에 양력운을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운 재운 있잖아요. 그것도 표시 주시고 개괄적으로 막 언제 결혼했고 언제 뭘 했고 그 중요한 포인트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으며 특히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몸이 아프다 등등 해서 키포인트 사항을 적어주시고 현재 이분의 자기가 현재 뭘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생님도 풀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공부를 하면은 잘 될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목에 대해서 조금 다뤘으니까 이번부터는 을목에 대해서도 한 3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갈수록 이 사주를 푸는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강의 좀 재밌습니까? 아, 네, 네, 강의 잘 좋습니까? 네. 음. 한마디 해보셔요. 우리 김혜진님 요즘 어떻습니까? 김혜진님 요즘 어떻게 생활하셔요? 한 말씀 해주세요. 김혜진님, 혜진이 어디 갔어? 어디 가셨나요? 우리 남원재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바쁘게 열심히 가게 보고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아니, 이번에 그 제주도 가신다고 그러는데. 네, 아들 집 문제 때문에 아, 이사해야 돼서요. 아, 그래서 가서 집 보러 갔다 와야 될 것 아, 같아요. 10%. 그렇구나. 하여튼 네, 뭐,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이죠. 자제분들 잘 또 돼야 되고. 음. 네. 우리 덕향 씨님 어떻습니까? 네,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열심히 지내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 하, 하여튼 뭐, 저게, 뭐, 잘 지낸다는 뜻 포함하면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예. 네, 하여튼, 무탈하고, 뭐, 잘 살아면 좋겠고, 어떻게 형님도 혹시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있잖아요. 그 네, 을목일조에 대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뭐 가족도 조금 뭐 하나 보내주셔요. 예, 네, 감사합니다.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같이 또 풀어보고. 법상님 요즘 네네. 어떠세요? 법상님 어떠세요? 그리고 다른 일 하시는가?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특히 우리는 영리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또 우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무튼 또 사례 많이 보내주시고 같이 다음 시간에 내가 오주 이제 좀 오랜만에 하나 우리 보내준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주 김문수하고 한덕수 나오는 한번 풀어봅시다. 예, 그것도 재밌으니까. 네, 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